또 장마철에는 꿉꿉한 기분 때문에 찝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사생결단이 꿉꿉함은 없어질 수는 없지만 찝찝함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 풀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 재확인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임미애 의원님의 결단 듣고 갈까요? 저는 용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 3월 총선 앞두고 입당설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 뒤에 안동 시민들과 정치계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워낙 그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서 온갖 억측과 뭐 루머들이 난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7월 19일 날 김부겸 전 장관을 만나서 입당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거는 이분의 말씀대로 무소속 시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라는 워딩을 저는 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대단한 결단이다. 안동이라는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일이었어요.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나서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는 입당하겠다. 네. 이렇게 김부겸 의원이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죠? 했죠.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공공연하게 드렸던 얘기가 네네. 입당을 그러니까 8월 29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입당을 할 거고 그분에 맞는 적당한 그 퍼포먼스가 전당대회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예측을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이 차담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담이 김부겸 전 장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권영세 시장님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네. 이게 궁금했어요. 네. 서로 누가 요청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부겸 전 장관의 요청이 아니라 권 시장님의 요청으로 이 자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김부겸 전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중인데 그날 안동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권 시장님이 제안을 해서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전 장관이 입당 의사를 확인하려고 했던 자리라기보다는 네. 권 시장님이 본인의 입당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의 요구나 아니면 설득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한 자리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권 시장이 지금 그 시기를 조율 중이다. 네.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전당대회 저는 전까지라고는 예, 했지만. 전당대회 전에 뭐 그것이 어떤 신문에서는 뭐 7월 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저는 뭐 굳이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거나 전당대회 전에 그리고 입당 퍼포먼스 환영식은 8월 29일 전당대회 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입당에 대해서 반응이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3월 30일에 권영세 시장이 민주당 입당 의사를 공식화했죠. 네, 그때 그때 굉장히 이제 파장이 컸어요. 총선을 앞둔 시점이고 한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뭐 시민들 사이에서는 각 지지자층에 따라서 아니면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환영하는 쪽도 있고 완전히 배신자로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총선이 끝나고 제가 권영세 시장이랑 직접 통화를 했을 때 네. 입당을 언제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권영세 시장 답이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적당한 시점을 잡아서 입당을 하겠다라고 또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그 이후에 또 다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입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습니다. 공인이 한번 약속을 한 것이면 지키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돌고 했지만 권영세 시장이 뭐 지역 문제를 하나라도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고 또 동시에
어쨌든 이 보수의 지역에서 시장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는 것은 시민 다수의 정서와는 조금 배치된다. 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이 대신 어떤가 하면 뭐 이번에 이렇게 김부겸 전 장관하고 만남의 과정에서 누가 먼저 전화를 하고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 뭐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죠. 선후배 지간으로서 뭐 지역에 이렇게 오고 갈 때 서로 편하게 뭐 전화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실은 입당설이 오고 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왜 이분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느냐. 시장이 입당하면은 무조건 받아줘야 되냐. 이런 이제 좀 격하게 반대하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혹시 재임 기간 중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구설수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당할 때 모든 사람들을 저희가 검증하지 않습니다. 입당은 저희 뭐 온라인으로 그냥 타이핑 몇 글자 하면은 입당할 수 있는 거고, 단지 입당했다가 탈당해서 다시 복당을 할 때는 복당 심사를 거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입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저는 좀 지나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입당을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민주당에서 혹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그 역할을 포기하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역할들은 그들이 할 것이다. 그 대신 경북의 그 민주당 당세가 굉장히 취약한 곳에서 그 시장으로서의 정치적 경륜과 경험, 그다음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곳이 경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을 저희가 보유하게 되는 거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은 워낙 정치색이 짙어서요. 민주당의 입지가 좁았는데 이번에 입당을 하면 정세용 구미시장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민주당 이제 소속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경북 북부 지역의 정치 판도가 그러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조금은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네. 그 2000년에 그 김진영 전 영주시장이 당시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이 재선 무소속이었고 그 전에는 국회의원을 지낼 때는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이 입당을 했는데 이후에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결국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에 입당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전에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당시 여당 정부로부터 이 국가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3선이기 때문에 다시 안동시장 선거에 나올 일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안동시의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여지껏 민주당에 입당했던 타 정당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선거 때가 되면 몸을 피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당을 나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거 있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지역 패권적인 어떤 정당 구조 속에서 10년 이상 3선 시장을 지낸 어떤 권영세 시장이 민주당으로 입당한다는 것은 어떤 서로 간의 당에 대한 정서의 일정 부분 지역민들의 보는 시각을 그렇죠.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단 어떤 시장이 입당함으로써 지역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기대는 조금 접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권영세 시장이 민주당 입당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안동 지역 사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럼 국민은 돈벼락 맞았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햄프 산업 특구 지정된 것도 민주당 입당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 힘을 발휘했느냐,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경주시의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 중에 안동시가 경주시와 관광 거점 단지 사업을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경주시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본 인프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거점 단지 선정이 안동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2월 달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경주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바라보는 눈들이 국가 정책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정서니까 그렇게 보는 것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되면 꼭 남 탓으로 돌리죠. 안동시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햄프 특구 조성 같은 경우도 정말 그동안에 한 3년에 걸쳐서 정말 김관임 의원이 국회에서 이 관계로 안동시와 같이 공청회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 몇 년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의 준비가 있었고 어느 날 이런 규제 완화 특구가 어떤 특구라는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안동시가 그동안 준비해 둔 결과물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 어떤 정치적으로 또 권영세 시장의 입당과 관계 지우는 것은 그동안 이 일에 열정을 바쳐온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워낙에 수건 사업들도 많고 해서 기대감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근데 같아요. 그참에 저도 그러면 한마디를 더 보태면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맞고요. 그 수고 중에 그분들 역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정부 여당의 관계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썼고 그 역할까지, 그 공로까지 함께 포함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 재확인에 대해서 임미애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옛말에 오리를 보고 심리를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라는 말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5원의 이익을 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5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심리를 걸어가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둔 권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바로 이게 진심이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좀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